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의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태환입니다. 먼저 개혁진당 공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6일 공천 접수가 마무리되었고 8일 국회에서 면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시 반 국회 소통관에서 개혁신당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의 공천 브리핑이 있었고 제가 세종을 선거구 후보로 공천이 확정되었습니다. 공천 확정이 늦어진 만큼 더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약 발표 전 최규진 교육감님과 교원단체, 공무원 노조,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교육부합 집회에서 고통교부금 보정액 삭감 관련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따로 배부된 보도자료와 전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공약 발표로 아이 키우기 좋은 세종을 만들고 세종의 아이들을 더 크게 키우기 위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 철도 등 교통, 개발 관련 공약보다 교육, 돌봄, 마을 관련 공약을 먼저 발표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 시의 미래는 아이들에게 있고 아이를 키우는 일,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합계 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했고 그동안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던 우리 시도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진 0.97명을 기록하며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우리 시도 위기입니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많은 우리 시의 특성상 교육과 돌봄, 마을의 문제 해결 없이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과제보다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경쟁력 있는 세종국립대학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학력 인구의 감소로 위기 상황에 내몰린 대학들은 구조조정의 압박에 휩싸여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과 지역사회를 연결해 지방대를 세계적 수준으로 키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각 시도에 있는 국립대를 통합하는 곳이 늘고 있어 사실상 1도 1국립대학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다른 시도와 달리 국립대학이 없는 우리 시에도 국립대학이 필요합니다. 사생활권 공동 캠퍼스에 인근 지역의 충남대, 공주대, 한밭대 등의 국립대학이 입주하지만 인근에 주 캠퍼스를 두고 있고 우리 시만의 특성을 담은 대학은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특성을 반영한 강한 국립대학을 세종에 설립하겠습니다. 우리 세종의 아이들이 국제적으로 유능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학부와 AI, 드론, 자율주행 등 미래산업 분야를 끌어나갈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는 첨단 융합학부 등 물리적인 규모는 작지만 세종의 아이들이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를 이끌어갈 핵심으로 클 수 있는 대학을 만들겠습니다. 세종국립대학교의 역할은 대학생 교육에 그치지 않고 우리 시 초, 중, 고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캠프, 영재 캠프는 물론 수학, 과학, 물리 등 기초학문 분야 캠프, 진로 탐색 캠프 등 교육청, 학교와 연계한 다양하고 참신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세종시 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과도한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학 등록금 무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가 한밤에 아플 때 부모님 걱정을 덜어주는 24시간 어린이병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달빛 어린이병원 한 곳이 지정되어 있지만 평일 23시까지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평상시 대기자 수도 많아 갑자기 아이가 아픈 경우
이용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늦은 밤, 아이가 아프고 힘들 때 부모님이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시간에 관계없이 아픈 어린이가 진료받고 투약, 수액을 공급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어린이가 많은 세종시에는 24시간 어린이 병원이 꼭 필요합니다. 어린이 병원은 거창하게 큰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공실상가를 활용해 진료받고 수액을 맞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씩씩한 어린이지만 소아당뇨, 난치희소병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픈 아이 돌봄 서비스도 체계화하겠습니다.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아이를 돌봐주고 병원 진료도 데려가주는 씩씩한 아이 돌봄 서비스를 만들어 부모님의 부담을 확실히 줄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겠습니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전문적 지원을 위한 학교별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와 누구나 더 배울 수 있는 방학 중 캠프를 지원하겠습니다. 경계선 지능, ADHD, 난독, 정서행동 관심군 학생이 문제 원인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빠른 진단과 치료, 교육을 통해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법률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방학 중에는 방과 후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을 충분히 개설하고 이와 연계해 따뜻한 점심을 제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전면 무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수입자 부담에 대한 국가 공공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는 곳에 따라 교육이 달라지지 않도록 교육 균형 발전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교한 개인 맞춤형 진로 진학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경험 많고 실력 있는 대입 지원관 확보를 적극 지원하고 이에 따른 공무원 정원 확보, 연봉 한계 조정도 병행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대면 집중 대입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해 사설 영역의 고액 컨설팅이 공공 영역으로 이전하는 효과와 더불어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컨설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지원 체계도 확실히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세종을 만들기 위해 비용 부담은 적고 서비스 수준은 높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 영유아 대상으로 다양한 놀이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공어린이 문화센터도 설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분야 현안 해결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법 개정과 예산 지원에도 앞장서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 아이들이 지속가능한 생태적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태 전환 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후위기 원인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배우고 토론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아이가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 구성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교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률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줄어만 가는 교육 예산과 교원 정원 감축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겠습니다. 다음은 세종의 핵심인 마을에 대한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의 역할을 강화하여 세종을 여타의 신도시가 아닌 서로가 연결되고 함께 살아가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먼저 마을 공동체, 마을 교육 공동체를 활성화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 마을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역량과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사라져가는 마을의 전통과 새롭게 만들어지는 도시의 특성상 공동체 전통을 처음부터 잘 만들고 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정부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고 단체장 의지에 따라 지역 간 지원의 편차가 발생하는 등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마을 공동체 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생을 넘어 국가 소멸의 위기에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이 함께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마을과 교육을 살리고 시민이 융화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이 무너지고 이웃이 없어지면서 쉽게 해결할 갈등도 총사로 이어지는 등 마을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세종은 마을로 생활권이 묶여있는 만큼 마을을 지원하는 두 개의 법률이 세종을 살리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집 가까운 곳에서 작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자연스럽게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작은 도서관의 운영 활성화 및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온 동네 초등 돌봄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돌보는 일은 부모와 학교만의 일이 아닙니다. 학교 담장 안에서 해결하려던 돌봄을 지역사회로 확장해 온 마을이 아이를 돌봐야 합니다. 국가가 지원하고 지자체가 주도하며 학교와 협업하는 빈틈없는 돌봄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수준 높은 교육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마을과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많은 시민과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용 이동장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뚝도 하향, 운전면허 인증 의무화, 킥보드 전용 주차시설 주차 의무화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이륜차 후면번호 인식 단속 장비도 확충해 아이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습니다. 학교 외부 CCTV도 도시통합정보센터와 연결해 상시 관제가 가능하게 하고 이에 수반되는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집과 집이 모여 마을을 이룹니다. 가족이 생활하고 편히 쉴 수 있는 집은 안정되고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해 하자 보수 기간을 연장하고 건설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입주 지정 기간 개시 전 입주 예정자 점검과 주요 공사 시 참관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하자 보수 계획의 구체적인 기한을 명시토록 하고 하자 보수 등을 성실치 못하게 하는 건설사에는 강력한 행정주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자동 집화시설 크린넷 수리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된 투입구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해 공동주택 입주민의 부담을 덜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약은 지난 8년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과 밀접한 부분 그리고 실제 해낼 수 있는 내용을 공약으로 만든 것입니다. 공약이 헛된 약속이 되지 않도록 저 이태환은 실천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젊음, 경험, 능력으로 꼭 해내겠습니다. 반드시 이태환이 시민의 더 특별한 삶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정강정책 말씀 주셨는데요. 개혁신당은 새로운 정치를 하고자 하는 세력입니다. 보수, 진보 모두에게 열려있는 그런 정당이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거는 제 사견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간 대한민국의 정치를 쭉 봤을 때 보수 정당이 과연 보수다웠는가, 진보라고 일컬어지는 지금 정당들이 과연 진보다웠는가 라는 의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치 활동이라는 것은 민생 활동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늘 현장의 목소리를 중시해서 그런 부분을 입법화하고 그런 예산을 반영해왔던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개헌이 돼서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는 저 이태환의 행보에는 다름이 없을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 이제 교육은 국가에서 이제
책임을 져줘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단계적 등록금 무상화도 이제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정말 아이를 낳으면 어려서부터 키울 때까지 부모님의 부담을 최소화시켜주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초등, 중등, 고등을 거쳐서 이제 국립대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다. 저기 당선되시더라도 네. 야당 국회의원이거든요. 소수당이 예상되는 교육부 그 철벽 같은 이 논리와 방식을 어떻게 분쇄를 하고 추진하실 것인지 좀 그래서. 예. 그거는 이제 정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뭐 1도 1 국립대, 우리 시의 상황이 국립대가 없는 상황이고 국립대 규모를 종합대학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 시의 그 산업과 연계돼서 우리 시에 위치되고 있는 또 위치될 그런 산업 업종에 맞는 그런 과들을 네, 배치시켜서 정말 알찬 국립대를 만들 수 있다.